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네. 내용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업계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이제 잔혹한 도태의 시간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태의 시간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본 우리말 있던 프레이즈인데 그 오늘의 중국어 알려드리면 다오타이사이라고 해요. 네. 이게 토너먼트인데 토너먼트. 직역하자면은 도태 시합이거든요. 도태 시합. 경쟁. 예. 그래가지고 이 다오타이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이게 지난 4월 이건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던데 지난 4월에 허샤오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중국 전기차 삼총사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샤오펑, 웨이라이, 리오토, 리샹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샤오펑의 CEO인데 이 사람이 행사에서 앞으로 이런 토너먼트가 계속 펼쳐질 거다. 한 5년, 10년간? 그러면서 이거 월드컵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수년 후에는 32강이 남고, 그러니까 업체 32개만 남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가면은 8강이 남고, 이럴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작은 기업들은 망하고, 그게 이제 큰 대형 기업들이 흡수되면서 큰 기업들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2, 3년 후에 32강이 치러진다 그러면 지금 대체 몇 개 업체가 지금 토너먼트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한 2, 300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군수업체는 난립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제대로 된 업체만 추리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예. 2, 300개 네. 업체 만약에 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제 정말 격렬한 싸움에 그쵸, 들어가고 그쵸. 예. 왜냐하면 글로벌 기존의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보면은 결국 살아나는 업체들이 10대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는데 원래 신산업이라는 게 예. 초기에는 그렇죠. 난립하다가 그렇죠. 실제로 도산에서 중국에서 그러면 이게 퇴출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특히 이제 좀 신흥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요. 이제 전기차를 하고자 네. 나선 내연 기관차들이 아니라 야, 전기차만 해보자 하고 이제 막 신생 나온 기업들. 기업들, 신생 기업들이 어려운 게 아무래도 기반이 없으니까요. 예. 사례를 들자면 아이츠 자동차라고 있어요. 예. 이 자동차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 3, 4월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줬고 아하. 예, 사무실 임차료도 오면서 다 재택근무시키고 예. 공장 가동도 중단시키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곧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중국의 텐센트랑 그리고 대만의 그 폭스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폭스콘, 네. 예, 전자제품 제조사. 네. 이게 합작해가지고 회사 2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인데 또 다른 하나는 바이통이라고 있는데 이건 2021년에 이미 채권자들이 네. 파산 정리 신청을 다 했어요. 아, 예. 이제 망했군요. 예, 뭐 이것도 이제 곧 그 운명을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헝다 부동산 위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거대 헝다 그룹이 뭐 전기차에도 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헝다 자동차라고 있었는데 네네. 첫 모델 헝츠 5라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해서 한 900대 팔았는데 네. 계속해서 인도량 감소하고 있어요. 음. 예, 뭐 300대, 150대, 100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한 달에? 네, 이것도 뭐 아, 이런. 중국에 이제 막 저는 뭐 제가 지금 서울에서 중국 날아갈 수는 지금 네. 뭐 지원해 주시면 갈 수 있는데 예. 중국 뉴스만 보면은 네. 그 영업전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요. 아. 예, 중국 기자가 막 전화해보고 뭐 이러면은 예. 네, 아무튼 이것도 곧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얘네들은 그래도 좀 마이너한 좀 신흥 업체고 그래도 아까 전기차 삼총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샤오펑, 웨이라이 그리고 리샹. 리샹. 근데 네. 샤오펑도 요새 좀 흔들리는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네. 원래는 인도 대수만 치면은 샤오펑이 셋 중에 제일 위였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에 제일 아래가 됐고 한 12만 대 정도 인도했는데 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까보니까 더 안 좋은 게 반토막 났어요. 1분기에 1만 8천 대 정도 인도했는데 이게 예. 반토막 난 거고 2분기에도 한 40% 정도 줄어든 한 2만 2천 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당연히 뭐 손실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중국 자동차 현지 좀 취재를 가셨다 한번 시승도 한번 해보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부르십니까? 보시죠. 예. 제가 좋아하시는 제가 뭐 기한서 내면 될까요? 아 예. 그래 좀 진행해 보시죠. 조만간 다녀오시는 예. 걸로. 근데 이게 업체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 때문에 특히나 좀 이게 어렵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산업 자체가 네. 뭐 흑자 내는 기업이 없죠. 많이 없는 게 전기차가 지금 우리 이제 일상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시장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랑 기본적으로 한번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차 이걸 몰아내야 되는 예, 거죠. 내연기관차 기업들은 이미 수익을 다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저만 해도 최근에 막 전 차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막 쏘카를 막 빌렸는데 요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살까 보니까 전기차는 사고 싶지만 엄두도 못 내겠고 비싸서. 한 중고 아반떼 정도는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소비자들이 하잖아요. 아직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몰아내려면은 네네. 가격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을 업체가 떠안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손실을 네네. 업체가 떠안고 여기다 더해서 중국의 그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전기차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신능원汽车라고 신에너지차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신에너지차. 합쳐가지고. 근데 제가 편의상 그냥 전기차라고 하는 예, 거고 예, 예. 이 전기차, 승용차, 동급 내연기관차를 합치면 코스트가 제조 원가가 한 20-30% 더 든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을 좀 업체가 떠안아야 되는 거고. 더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 내야 되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손해를 더 보는 건 누구냐? 방금 제가 사례를 들었던 신흥기업들. 왜냐면은 전기차를 기존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들은 그래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한 대당 손해를 많이 보면은 한 550만 원 우리 돈으로. 근데 신흥기업들은 12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아, 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애초에 그 네. 원가 경쟁력이 안 되겠군요. 수지타산에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그래도 수익을 나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버틸만 한 거고 이런 신흥기업들은 자금 안 돌면은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가격도 약간 좀 부담인데 원가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격 안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2021년, 2022년에 원료 가격이 좀 요동치면서 특히 탄산 리튬 같은 경우 한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료들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원가에 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정부의 어떤 지원이 그러니까 중국 예. 정부도 지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원래 보조금을 지방정부 보조금 있었고 중앙정부 보조금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근데 순차적으로 좀 없어졌고 아. 지금 보조금은 중앙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아예 이제 보조금이 다 없어진 상태고. 그렇군요. 근데 세금 혜택은 있어요. 예, 중국의 자동차 구입세라고 해가지고 차값의 한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네. 그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면제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 기간 좀 많이 연장해 달라 하고 막 비아디 CEO가 막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걸 연장을 안 하면은 그걸 또 다시 또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 좀 예. 얼마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떠나야지. 전기차 회사를 떠안으니까 예. 그럼 더 망한 기업 더 빨리 더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중국 언론 그 보다 보니까 중국 국무원에서는 그래도 이 세금 감면은 좀 이어가려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달 초에 세금 얼마 보니까. 정도 됩니까? 뭐 차값의 10%니까. 구입할 때. 네. 아, 그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커버 안 되겠는데요. 그 내연기관차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보면.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예, 것보단 없는 낫네. 것보단 낫죠. 예. 그렇군요. 이제 그 한국산 전기차, 네. 우리나라 전기차, 중국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일단 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기아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016년에 연 65만 대 팔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드 때문에 좀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고 그렇죠. 또 중국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만 대를 못했어요. 기아가. 많이 줄었네요. 네, 10만 대를 못했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K3 전동화 모델 중국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대해서 저는 뭐 중국의 언론을 많이 봤죠.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독일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전동화가 많이, 중국 현지에서 전동화가 좀 많이 늦다, 많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기아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올해 좀 이니셔티브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업체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데 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기아는 이제 중국이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네.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 연 한 45만 대 파는 걸 목표로 하면서 예. 그중 40%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더라고요. 한 20만 대 네. 정도. 그러면서 제가 또 기아 관계자 또 여쭤보니까 계속해서 전기차 전략들 내놓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EV6는 중국에 이제 수입되는 형식으로 나갈 거고 네. 그리고 EV5 같은 경우는 이게 준준형 SUV 전기차인데 네. 중국에서 생산을 이제 올해 말부터 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화제였던 걸 아실 텐데 네네. 올해 그것도 내년에 대형 SUV인데 그렇죠. 중국으로 진출하겠다 하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계속 전기차를 선보이고 뭐 중국 시장을 좀 잡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한 1.3%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래 중국이란 게 워낙에 큰 시장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래도 한 3%에서 5%만 해줘도 뭐 잘하지 하는 거 아닐까. 1000만 대 수준 아닐까요? 그쵸. 3에서 예, 5만 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응원을 그래도 좀 보내고 막 네. 뭐 대단하게 막 뭐 석권하고 이럴 건 수는 어렵더라도 네.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경쟁력이 있고 네. 그리고 뭐 거기는 독일이나 글로벌 일본의 업체도 합작 회사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그 정도만 해주길 바라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중국 내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나중에 정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야, 이게 네. 실제로 좀 가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보시면은 그 궁금해요. 중국 전기차 찍어온 유튜브들이 있어요. 네. 여기 막 자동차 전문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되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놀라운 점 뭐냐면은 네. 저도 글로만 봤는데 영상으로는 못 보고 이렇게 저도 뭐 중국 신문 글로만 봤는데 네. 그 전기차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예. 배터리 갈아 끼우는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곳곳에 갇혀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어떤 전기차를 사용하게끔 그 전기차 사용자 친화적인 인프라들을 좀 정책적으로 잘 해놨구나. 왜냐면은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네네. 그 바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서비스 네. 그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는 사업하는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약간 좀 그 표준화가 잘 안 돼 있고 뭐 아무튼 중국처럼 가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정부가 좀 네. 강한 리더십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 하는 데 있어서. 서 기자가 조만간 중국에 한번 가서 네. 쭉 시스템도 그렇고 시승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예. 럽보 기사를 한번 네. 여러분들께 좀 아, 소개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영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